오늘은 그 홍익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김나희 학생이 그동안 공부했던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것, 그다음에 좋았던 것,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김나희 학생 한번 자기 소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선생님께 상담받고 홍익대학교 도고동문학과 합격하게 된 김나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뭘까요? 아무래도 목표는 처음에 높게 잡고 시작했는데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고 선생님한테 항상 제가 존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노력한 것만큼 몸이 약간 안 따라줄 때마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체력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체력도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수강 신청할 때도 그렇고 논술할 때도 그렇고 긴장하면 엄청 막 하품 나오고 에너지가 밑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학생은 긴장하면은 네. 오히려 뭔가 좀 처져요. 처져서 근데 작년에는 나도 몰랐다 그 사실. 네, 그래서 작년엔 어. 의지가 너무 약하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로 했는데 그거였구나. 그러면은 나이 학생은 재수했잖아요. 네. 그죠? 현역 때하고 재수 때 공부할 때 차이가 뭐가 있었을까요? 현역 때는 아무래도 수시로 학종으로 간다고 수시 내신 위주로 하고 정시는 그냥 최저 맞춘다고 가볍게만 했었는데 아무래도 재수할 때는 수시 완전 하지 말고 정시랑 논술만 하자 해서 정시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걸 보는 친구들도 현역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면 내신만 그렇게 준비할 때는 좀 공부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밀도감이 높았을까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재수할 때 훨씬 공부를 많이 그쵸. 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평소 나이 학생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중에서 네. 내가 뭐 다 여기 오면 애들이 다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과목, 그 다음에 그 학습법 한번 소개해 볼까요? 원래는 영어가 그래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자신이 있는 편이었는데 재수 때는 아무래도 영어 비중을 줄이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의외로 사회문화를 잘 하게 됐어요. 비중을 사회문화 쪽으로 늘리다 보니까 사회문화도 원래 전공하다가 급하게 바꾼 거였는데 근데 사회문화는 지금 현재 선택 과목을 할 때 학생들이 그 도표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근데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 고모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도표 문제가 너무 안 풀리고 학원에서도 사회문화 수업하는데 어려운 문제 킬러가 너무 안 풀려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냥 기출 위주로만 고모 이후로 계속 했거든요. 개념에서는 아예 안 틀리려고 하고 도표에서 틀릴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능 때는 의외로 사회문화를 제일 잘 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왜 우리 사설 모의고사도 많이 친구들이 준비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 사설보다 기출을 조금 더 많이 풀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사설은 너무 어렵고 막 개념도 엄청 맞아요. 꼬아가지고 네, 맞아요. 더 헷갈리고 불안해가지고 아. 기초를 충실하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그 오답 분석 꼼꼼히 하면서 과목별로 가장 효과를 본 게 있다면 뭘까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부터. 제가 엄매 약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막 불안하다 그랬었는데 모의고사 풀면서 엄매 개념을 다 훑긴 어려우니까 틀렸던 거나 애매했던 거 세모 표시되었던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엄매는 도움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나머지 과목도 도움을 받은 게 있다면? 나머지 과목은 영어 같은 경우는 나이 학생이 영어는 좀 잘했던 걸로 아는데 근데 오답 분석이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잘했던 과목인데
일단 주제나 요지 이런 데서 무조건 틀리면 안 되는데 가끔씩 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오답 때는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안 왜 된다. 틀렸지? 하고 보고 다음번에는 너무 막 시간에 쫓겨서 그러지 말고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풀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이 학생 논술로 합격한 걸로 아는데 그 논술 준비 기간하고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간은 제가 3월에 학원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한 4월 달부터 논술 선생님 수업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 듣고 뭐 첨삭 받은 거 있으면 필사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논술 시험이 좀 다가왔을 때는 홍대 같은 경우는 10월 달인가? 그때 그렇죠. 보는 걸로 알고 수능 있는데 전이라. 네. 그래서 그 한 달 전부터는 홍대 것만 다른 대학은 안 하고 홍대 것만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러면은 지금 그 내가 지원한 학교 거를 한 달 전부터 네. 준비했다 했는데 그러면 그 학교 기출을 몇 회? 몇 회? 네, 어느 정도 반복을 했을까요? 실제로 논술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다음에 나는 논술은 못한다. 성급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나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러면 논술을 워낙에 좀 잘했던 걸까요? 칭찬을 받긴 받았는데 막 진짜 잘한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 이 정도면 노려볼만 하다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전부터 계속 한 달 전부터 했으니까 홍대 기출이 약간 이런 형식인 걸 익숙해져 있기도 했고 긴장도 워낙에 좀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논술할 때 긴장을 좀 안 했어요? 아니, 물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막 나 어떻게 막 떨려 이런 건 아니고 떨리는데 이 정도. 그러면 그 한 달 전에 그 논술 준비를 할 때 일주일에 뭐 몇 회? 그러니까 몇 시간씩 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한 건 똑같았는데 약간 시간 나거나 좀 공부하기 싫다 이럴 때마다 필사한 것들 보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대목이 좀 꿀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논술을 일주일에 뭐 매일매일 해야 되는가 내지는 지금 필사라는 얘기를 나이 학생이 하고 있는데 필사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고 반문을 많이 제기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 학생이 경험한 바로는 효과가 정말 그것 정도 갖고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아무래도 쓰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모범 답안도 쓰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느낌도 잡히고 머리에 좀 새겨지고. 그럼 논술은 모범 답안이라는 것하고 내 답안을 이렇게 항상 비교하면서 소위 말하는 리라이팅을 했을까요? 네, 비교도 하고 선생님이 제 걸 첨삭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렇죠. 첨삭한 것도 한번 쓰고 모범 답안도 밑에 쓰면서 비교해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합격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학생들 의견이 그냥 얼결에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아이들이 보면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학생도 논술을 굉장히 열심히 했네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 학생이 지금 학습 진단이라는 걸 꾸준히 했잖아요. 그러면 교과 수업 선생님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과목을 한 사람하고 진단했던 거에 차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교과 선생님과 상담할 때는 거의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모, 그 6모, 9모 그 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렇죠. 주기도 되게 길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한 선생님이고 과목 선생님이니까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하고 그렇죠. 알려주시는데 근데 과목별로 상담을 다 받고 그걸 약간 정리해서 시간을 보면 하루에 다 하기 부족한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또 크게 그렇죠. 모든 과목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 과목이 부족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주기도
그렇죠. 짧으니까 집중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랬구나 이거를 3달 간격이 아니라 한 주 주기로 할 수 있어서 좀 정신도 차리게 되고 그렇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럼 주마다 이렇게 과목별 컨설팅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뭘까요? 가장 좋아. 일단 제가 말하면서 여기 이때 이렇게 못했네 하고 하면서 선생님도 맞아 이때는 좀 그랬어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렇죠. 봐주시는 그렇죠. 어쨌든 어. 저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주관적으로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선생님은 아무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진짜 이건 잘못했다 이 말 듣고 정신 차려야지 하고 학습 방법도 바꾸고 시간도 조정하고 정확한 지점을 짚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 하면서 바라는 건 지금 나이 학생이 저한테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 시점이 아니고 공부를 임하는 학생 본인이 자기 학습법을 찾아가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앱상에서 누르는 진단 그것도 항목이 똑같은 걸 계속 누르지만 누르는 값을 다 다르게 누른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피드백을 하면서 학생들이 지금 내가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확인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주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객관화, 자기객관화가 되면 그게 지금 현재 입시 전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그럼 이제 멘탈이 가장 흔들렸던 시기와 극복 방법은? 고모 이후로 그렇죠.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많이 흔들렸죠. 네. 왜냐면 아무래도 학원이니까 애들도 많이 딴 데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저는 그때 고모가 또 아프셨어가지고 맞아. 성적도 안 나오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싶기도 맞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쌤들이 뭐라 하는 게 있잖아요. 잔소리를 해도 예전에 아무렇지 않은데 지금 그때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좀 정신적으로 정신적까지는 아닌데 멘탈이 좀 흔들렸었는데 저는 그냥 제일 친한 친구 한 명한테 그걸 털어놓고 위로받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내가 뭐 이거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서 얼른 끝내자. 이 과정을 끝내자. 그렇죠. 그럼 이제 원서를 쓸 때 이때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지금에 와서 보니 그땐 몰랐지만 그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모 이후로 힘들어가지고 좀 쫄아 있었다고 해야 되나?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모 때 제가 3합 6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때는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2합 4 위주로만 쓰고 그랬었는데 수능 때 오히려 잘 나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번이라도 약간 잘 나온 때가 있었으면 그거 기준으로 한두 개 쓰고 그렇죠. 원래 자기 성적이나 그런 대로 3개 정도 쓰고 나머지는 좀 안전한 데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 그렇죠. 지금 우리 나이 학생이 확실히 그 한 번 더 해봐서 꿀팁을 잘 전달하고 있는데 꿀팁은 원서 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지금 나이 학생처럼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수능은 다르다. 그래서 하향 한정을 주로 쓰죠. 이것도 떨어지면 나는 또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그죠? 그런데 상향이라고 해서 어마무시한 상향은 아닐지라도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한두 개 정도는 그죠? 써보는 게 나중에 미련도 없을 뿐더러 공부할 때 좀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를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나이 학생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고모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희 동생도 고3이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그렇고 고3 친구들이나 재수하시는 분들도 엄청 힘들고 좀 긴장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보다는 수능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부모도 뭐 열심히 준비하되 안 나와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수능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 엄청 길게 잘하는데요? 점술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 김나희 학생이 네, 그동안 네, 학습했던 방법에 대해서 네, 성실히 임해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